원격 훈련 기간 역량평가 개요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역량평가 개요, 훈련 기간 평가 항목 및 배점 구성, 자료집 구성 및 활용 방법 안내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기간은 2021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에 인증평가 대상이 되는 훈련 사업의 종료 실적이 없는 기관을 뜻합니다. 단 2023년 이후 인증 등급이 만료되는 단연 인증기관은 모니터링 평가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실적 보유 기간은 훈련 종료일 기준 2021년 1월 1일에서 2021년 12월 30일인 기관을 뜻합니다. 평가 대상 훈련을 실시한 훈련기간 실적 보유 기간임에도 평가를 미신청하거나 포기한 경우 인증 유예 등급이 부여됩니다. 우수훈련 기간 및 3년 인증 기관은 기본평가 및 훈련 성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등급 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단 22년에 인증 등급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기관은 평가 대상 구분 기준에 따라 실적 보유 기간 또는 신규 기관으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2022년도 모니터링 평가 대상 기간 중 인증 등급 및 유효기간을 새로 받고자 하는 기관, 우수훈련 기간 희망기간 포함은 평가 신청 시 반드시 현장평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실적 보유 기간 인증평가 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현장평가 시간은 2시간에서 5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기관의 운영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평가위원은 평가팀장 1명, 훈련 전문가 1명, 전선 전문가 1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되며 현장평가 제도 점검 및 품질 관리를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 유관기관, 직업능력 심사평가원 담당자 등이 현장평가에 참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증평가는 기본평가인 기관 건전성 평가와 역량평가로 나누어져 진행됩니다. 기본평가는 20점 이상 감점될 경우 부적합으로 판단하여 인증 유예됩니다. 신규 기관의 경우 역량평가 현장평가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인 경우 1년 인증이며 미만인 경우 인증 유예됩니다. 또한 신규 기관의 경우 원격훈련 인정요건 미충족 시 인증 유예가 됩니다. 실적 보유 기관의 경우는 현장평가와 성과평가를 포함하여 역량평가를 통해 인증 등급이 부여되며 각각의 총 배점이 75% 이상 득점 및 우수훈련기간 요건 충족 시 우수훈련기간 역량평가 총점 60점 이상인 경우 3년 인증, 미만인 경우 인증 유예가 됩니다. 역량평가 총점이 60점 이상이더라 하더라도 성과평가 또는 현장평가 점수가 각 배점의 40% 미만인 경우 꽈락으로 인증 유예됩니다. 단연 인증 등급 보유 기간의 경우 역량평가 성과 배점의 40% 이상 취득 시 보유 등급이 유지되며 미만인 경우 조건부 인증이 됩니다. 다만 2021년 조건부 인증 기간은 2022년도 평가에서도 조건부 인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 유예 등급이 부여됩니다. 조건부 인증은 코로나19에 따른 한시 조치사항으로 2023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부터는 조건부 인증을 폐지하며 성과평가 총점의 40% 미만 시 인증 유예됩니다. 인증 등급 및 유효기간 시장은 신규 기간의 경우 2023년 1월 1일에서 12월 30일까지입니다. 실적 기간은 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3년이며 2022년 인증 등급 신규 획득 기간의 경우 23년 1월 1일부터 유효기간이 시작됩니다. 단연 인증 등급 보유 기간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인증 등급 유효기간까지 유지됩니다. 최종 결과 발표 시 HR 내 심사평가 시스템에 적용되며 인증유예 등급 및 무등급 기관은 과정심사 승인 인정 시 제한됩니다. 최종 결과는 HR 내 심사평가 시스템 및 KSQA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실업자 훈련기관의 성과평가는 일반 취업률, 고용유지기간, 수요자 만족도, 중도 탈락률, 과정 운영 실적, 과정심사 적합률,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연계 적정성이고 재직자 훈련은 수료율, 수요자 만족도, 훈련 과정 등급, 과정심사 적합률,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연계 적정성입니다. 현장평가는 실적 기간의 경우 기간 경영, 훈련 과정 관리, 훈련 인프라, 훈련 전담 인력, 훈련생 관리로 이루어지며 신규 기간의 경우 기간 경영, 훈련 과정 관리, 훈련생 인프라, 훈련 전담 인력, 훈련생 관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료집 구성은 현장평가 항목에 따라 평가 내용 및 지표에 대하여 안내되어 있으며 평가 기준은 평가위원이 평가하시는 중점 검토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문항별 증빙 자료는 준비 방향을 제시하고 평가 문항을 평가하기 위한 증빙 자료를 포괄하는 의미이므로 기관 상황에 맞게 알맞게 참고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원격훈련 기관 현장평가 관련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2단계 현장평가 항 및 기준, 현장평가 진행 절차,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순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단계 역량평가 현장평가 항목입니다. 실적 보유 기간, 신규 기간의 유형과 관계없이 기간 경영, 훈련 과정관리, 훈련 인프라, 훈련 전담 인력, 훈련생 관리 총 5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적 보유 기간은 성과평가 점수가 60점을 차지하므로 현장평가 점수는 40점 만점이며 신규는 성과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100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적에 따라 영역별 각 배점이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격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과정 인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은 지정직업 훈련시설의 인력시설 장비 요건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원격 훈련시설의 장비 요건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6조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주 규정도 지정직업 훈련시설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은 최소한의 요건으로 이를 충족하지 못할 시 훈련 운영을 실시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훈련기관은 이를 확인하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원격 훈련 과정 인증 요건은 한 개 항목이라도 미충족 시 인증 유예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현장평가에서는 인력과 인프라 등을 점검하고 훈련기간 인증을 받은 후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과정 인정 단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니 해당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왼쪽 화면은 HRD 내 심사평가 시스템에 구현된 과정 인정 요건 화면입니다. 해당 부분은 평가위원님이 평가를 한 내용이므로 해당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된 결과는 바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신규기관 현장평가 기준은 직업훈련기관으로서의 운영 역량을 갖추었는지 훈련 운영을 위한 준비가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기관 경영은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이해와 리더십,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발전 계획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관 운영 시 축적되는 각종 주요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증빙자료 예시는 경영원칙, 발전 목표의 세부 실행 계획 자료, 일반 및 타부처 훈련 실적 자료, 주요 정보 보안 관리 계획 자료 등이 있습니다. 평가 문항은 5가지가 있으며 각각 항목의 키는 직업 훈련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가, 경영 원칙과 미션이 수립되어 있는가, 발전 목표와 실행 계획이 적정한가, 기존 교육 및 훈련 이력이 향후 훈련 과정과의 관련성을 보유하고 있는가, 정보 보안 관리를 하고 있는가입니다. 특히 훈련기관의 제재 처분 이력, 세금 체납, 최저임금 지급 위반 여부 등 관련 평가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니 훈련기관은 이런 부분에서 준법 의식을 가지고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훈련과정관리의 포인트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목적 및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훈련과정을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훈련생 평가계획, 운영성과관리 등 훈련 운영 전반을 운영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증빙자료 예시는 훈련과정 개발 또는 도입자료, 훈련 운영 계획자료, 훈련생 평가 및 후속 조치 계획 자료 등이 있습니다. 평가 문항은 4가지가 있으며 각각 항목의 키는 다양한 수요 요구 반영하여 과정을 개발 또는 도입할 수 있는가, 특성을 반영한 과정 운영을 할 수 있는가, 성취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가, 운영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가입니다. 여기서 성취 수준이란 훈련생이 받은 훈련 목표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 절차 계획에 따라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훈련 인프라는 훈련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훈련 수요자 편의를 위한 훈련 인프라 구축 계획 및 관리 여부를 평가합니다. 증빙 자료는 훈련 시설 및 시스템 장비 자료 확보, LMS 등 시스템 운영 자료, 학습 지원 도구 개발 계획 자료, 학습 지원 도구 운영 및 학습 지원 자료, 학습 지원 도구 모니터링 자료입니다. 평가 문항은 훈련 운영에 필요한 훈련 시설을 확보하고 관리하고 있는가,
학습관리 시스템 LMS를 개발하고 콘텐츠 및 LMS 오류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가? 학습 지원 도구를 개발하여 확보하고 있는가? 학습 지원 도구에 대한 운영 계획을 보유하고 있는가? 학습 지원 도구 모니터링 관리 계획을 보유하고 있는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훈련 전담 인력은 직업 훈련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훈련 전담 인력, 교과서 행정 직원을 확보하여 전문 역량에 맞게 업무 분장하고 적절한 근로 조건 및 복리 후생 제공과 직무 역량 개발 지원을 통해 훈련 전담 인력을 관리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증빙 자료 예시는 훈련 전담 인력 인사관리 자료, 훈련 전담 인력의 업무 분장 자료, 훈련 전담 인력의 업무 역량 관리 자료 등이 있습니다. 평가 문항은 4가지가 있으며 각각 항목의 키는 훈련 전담 인력을 확보하였는가, 역량 및 특성에 따라 활용하였는가, 근로 조건이 적절한가, 업무 역량을 관리할 수 있는가입니다. 특히 근로 조건을 평가함에 있어 필수 근로 조건을 확인하니 훈련기간은 근로계약 등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원격 훈련기간은 운영 인력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정 인정 요건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과정 인정 요건에 대한 설명은 별도로 하겠지만 인력 부분은 이곳에서 추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원격 훈련기관은 훈련생 관리 시스템 관리자가 반드시 1명 이상 있으셔야 합니다. 이 관리자는 원격 훈련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시스템 네트워크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력, 경력, 자격증을 통해 관련 경력 보유를 확인하고 해당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역량에 대하여 현장에서 평가위원님이 역량을 확인합니다. 또한 대표자 및 튜터를 제외한 4명의 고용보험이 가입된 전담 직원이 채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4대 사회보험 가입 이력, 고용계약서, 필요시 임금 지급 이력 등을 확인하여 평가할 것입니다. 꼭 4대 사회보험 가입서 출력을 평가 전날 혹은 현장 평가일에 맞추어 출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생 관리는 훈련생의 원활한 훈련 참여를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 건의사항 수렴, 경력개발 지원 등의 사후관리 계획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증빙자료 예시는 훈련 정보 제공 자료, 훈련생 고충 및 호소 조치 자료, 훈련생 경력개발 지원 자료 등이 있습니다. 평가 문항은 3가지가 있으며 각각 항목의 키는 훈련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고충 및 건의사항을 수렴 개선할 수 있는가, 특성을 고려하여 경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가입니다. 경력개발에 대한 질의가 종종 있는데 수료자에게 후속 훈련과정 정보를 제공하거나 훈련생에게 관련 자격증 정보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를 진행합니다. 실적보유 기간 평가 기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실적보유 기간의 기준은 직업훈련기관으로서의 운영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지 계획과 산출물 및 결과물이 적정한지를 평가합니다. 주로 훈련기관이 실시한 과정의 이력 관리 등에 관련된 자료와 실행하고 운영한 내역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기관 경영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장으로서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 대한 이해와 리더십,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발전 계획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축적되는 각종 주요 정보를 체계적으로 보관 관리하고 있는가를 판단합니다. 증빙자료 예시는 경영 원칙과 관련된 기관 운영 등의 자료, 발전 목표 및 세부 실행 계획 자료, 부정훈련 예방 활동 자료, 정보보안 관리 활동 자료 등이 있으며 이 밖에 효율적인 기관 경영을 위해 실행한 기타 자료도 인정합니다. 평가 문항은 3가지가 있으며 각각 항목은 기관장의 직업능력 개발 훈련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가, 기관 발전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를 통해 평가합니다. 특히 훈련기간의 제재 처분 이력, 세금 체납, 최저임금 지급 위반 등 관련 법과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니 훈련기관은 이런 부분에서 준법 의식을 가지고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3년 이내 직업능력 개발 훈련 우수 사례 선정 또는 지방자치단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포함 직업훈련 관련 포상 이력 확인 시 우대하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훈련 과정 관리입니다. 훈련 과정 관리는 직업훈련 개발 훈련의 목적 및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훈련 과정을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훈련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훈련 품질 개선에 반영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증빙자료 예시는 훈련 과정 개발 및 도입 자료, 훈련 매뉴얼 등의 훈련 운영 자료, 훈련 과정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운영 개선을 실행한 자료 등이 있으며 효율적인 훈련 과정 관리를 위해 실행한 기타 자료도 인정합니다. 평가 문항은 3가지가 있으며 각각 항목의 키는 훈련 수요와 요구를 반영하여 과정을 개발하고 있는가, 과정 운영을 위한 관리 체계를 확보하였는가, 결과 분석을 통한 훈련 과정을 개선하고 있는가입니다. 별도로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주관한 훈련 과정 개발 관련 경진대 수상 경력이 있거나 직업능력 심사평가원 스마트 훈련 우수 사례 선정 등을 보유한 경우 평가에서 우대할 수 있습니다. 훈련 인프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훈련과 운영의 안정성, 편의성,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축하고 있는 인프라를 관리하고 긴급 상황 대비 체계에 따른 처리 내용 및 학습 지원 도구를 활용 관리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증빙 자료는 훈련 시설 장비 확보 및 관리 자료, 학습 지원 도구 활용 및 관리 자료, 학습 관리 시스템 관리 자료, 긴급 상황 대비 체계 자료 등이 있으며 훈련 인프라와 활용 및 관리를 위한 기타 자료도 인정합니다. 평가 문항은 3가지가 있으며 각각 항목의 포인트는 LMS를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각종 오류와 관련된 긴급 상황 대비 체계를 갖추었는가, 학습 지원 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가입니다. 특히 긴급 상황 대비와 관련하여 많은 훈련기관이 단순히 시스템 업체와 계약을 통해 보수 및 장애 복구 등에 관련된 내용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적으로 장애가 발생 시 훈련에서 실행하는 내역도 중요하므로 해당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훈련 전담 인력입니다. 훈련 전담 인력은 원격 직업능력 개발 훈련 운영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춘 훈련 전담 인력을 확보하여 전문 역량에 부합하도록 업무 분장하고 적절한 근로 조건 및 복리후생 제공과 직무 역량 개발 지원 등을 통해 훈련 전담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증빙 자료로는 훈련 전담 인력 이력관리 자료, 훈련 전담 인력 업무 분장 자료, 훈련 전담 인력 근로 조건 자료, 훈련 전담 인력 업무 역량 관리 자료 등이 있으며 훈련 전담 인력 관리를 위해 실행한 기타 자료도 인정합니다. 특히 근로 조건의 적절성을 확인함에 있어 표준 근로계약서의 상위 필수 근로 조건, 근로계약 기간 및 근무 장소, 업무 내용, 근로시간, 근무일, 휴일, 임금 지급 방법 포함 연차 유급 휴가 등도 확인하고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훈련 전담 인력 역량 관리와 관련하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의 보수교육 참여 실적은 우대하오니 해당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훈련생 관리입니다. 훈련생 관리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 과정을 통해 훈련생들이 경력 개발을 달성할 수 있도록 훈련 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훈련생을 지원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증빙 자료로는 훈련생 고충 수련 및 조치 자료, 훈련생 경력 개발 지원 자료 등이 있으며 훈련생 관리를 위해 실행한 기타 자료도 인정됩니다. 평가 문항은 2가지이며 훈련 적응을 위해 지원 활동을 하였는가, 경력 개발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하였는가입니다. 고충이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조치한 자료 및 훈련생과 수료생의 경력 개발을 위한 지원 활동 내역 등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현장평가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현장평가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평가 2주 전에 훈련기관은 HRG 내 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현장평가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평가 일정은 기본적으로 변경 불가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평가위원이 기관에 도착하고 평가를 위한 노트북 등의 세팅이 끝나면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소개, 평가 주의사항 등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그 이후 평가 참여자의 실제 기관 소속 확인을 합니다. 이를 위해 재직증빙자료, 신분증, 4대 사회보험 가입 확인서, 근로계약서 등을 따로 구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참여자의 소속 확인이 끝나면 훈련 기간 현황을 소개합니다. 별도의 PPT는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며 5분 내외로 간략하게 발표하시면 됩니다. 심평원은 지속적으로 훈련기간 소개에 대하여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오니 해당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기간의 기본적인 내용은 자체평가 보고서를 통하여 훈련기관이 확인하고 있으며
자체평가 보고서의 변동사항 위주로 설명을 부탁드리며 실적 보유 기간은 기존 평가 이후 개선된 사항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평가위원이 1차 증빙자료 확인을 진행하고 이때 기관 관계자분들은 평가장 밖에서 대기하고 추가 자료 요청에 있을 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인프라의 점검의 경우 훈련 시설 면적, 훈련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확인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타 기관 인프라를 제시한 경우 부정훈련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대상별 인터뷰는 기관장님은 별도 공간에서 진행하며 훈련 전담 인력 및 훈련생 인터뷰는 증빙자료 검토 장소에서 진행합니다. 훈련생이 없는 신규 기관은 인터뷰가 생략 가능합니다. 인터뷰가 완료 후 훈련 인프라 점검과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여 2차 증빙자료 확인이 진행됩니다. 2차 증빙자료 검토가 진행된 이후 평가위원별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며 평가의 논의도 따로 진행됩니다. 평가 완료 후에는 신규 기관의 경우 과정 인정 요건에 대한 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은 실적 보유 기간은 실행하지 않습니다. 평가 종료 단계로 평가 참여자는 평가를 진행하는 장소에서 총평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기관에서는 총평을 듣고 사실과 다르게 평가된 내용이 있거나 자료 등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시면 추가 소명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평가 종료 후에는 어떤 사유로도 추가 자료 제출 및 소명이 불가능하므로 소명 기회를 반드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거 없이 시간 끌기 등의 의식 소명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명까지 마치면 현장평가 체크리스트 확인서라는 것을 작성하여 절차 이행 여부, 증빙자료 보유 등을 기관과 평가위원이 서로 확인합니다. 작성된 평가 체크리스트는 평가위원이 사진 촬영하고 원본은 훈련기관이 보관합니다. 평가위원이 떠나면 훈련기관은 HRD는 심사평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인증평가 확인서라는 간단한 설문을 3일 이내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건의사항 같은 것을 같이 적어주시면 되시고 인증평가 확인서 제출까지 마치시면 평가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평가 장소에 대한 사항입니다. 평가는 기본적으로 기관 관계자와 훈련생과 독립된 공간에서 평가 증빙자료 확인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훈련기관의 사정에 따라 독립적인 장소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 내용 보호를 위해 평가위원들이 논의 시 기관 관계자께서 이석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평가는 HRD 내 평가 시스템을 통해 평가가 진행됩니다. 때문에 무선 인터넷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무선 인터넷의 아이디 및 패스워드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훈련 기관에서 과도한 다과와 현수막 같은 것을 준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가위원에게는 현수막 및 다과는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시며 간단하게 모든 훈련기관이 준비할 수 있는 생수 정도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평가위원에게도 관련 안내가 나가고 있으니 취식을 하지 않는다 하여 기관의 정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므로 이 점을 양해 바랍니다. 증빙자료의 확인 방향은 신규 기관은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실적 보유 기관은 훈련 과정을 충실히 운영하였는가입니다. 또한 증빙자료를 인정하는 서면 파일, LMS 등 모든 형태의 자료를 인정합니다. 또한 증빙자료의 명칭 및 구성이 기관마다 다를 수 있어 평가위원은 문서 명칭만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현장평가는 훈련 기관이 하고 있는 실행 내역 또는 실행이 가능한 계획을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평가를 위해 새로운 양식이나 중복 문서 생성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평가의 신뢰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 전 과정은 녹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훈련기간은 CCTV나 비밀 녹음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평가의 공정성 및 비밀 유지를 위협하는 행위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행동에 옮기는 일이 없도록 단속 및 숙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평가는 다수의 평가위원이 전국 각지에서 훈련기관으로 모여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도 자세한 안내를 하고 있으나 평가 장소를 잘못 찾아갈 수도 있으며 날씨 등의 사정으로 교통이 마비될 수도 있으므로 기관의 특성에 따라 기관 위치를 찾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합니다.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 평가 시간의 지연에 대하여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증빙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다 심층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 기관장, 훈련 전담 인력, 훈련생 인터뷰를 실행합니다. 기관장 인터뷰에서는 기관 경영과 관련하여 사명감, 발전 목표와 그에 따른 실행 계획, 수행 여부 등을 확인하여 기관장님이 부재할 경우 그 다음 의사결정권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인터뷰를 실행하게 됩니다. 기관장 대리인이 인터뷰를 실행하게 될 경우 사전에 상호 간의 확인 서명이 포함된 위임장을 작성하시고 현장 평가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전담 인력은 훈련생, 관리 시스템 담당자는 필히 참석하셔야 하며 기획안 이해도가 높은 행정 인력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훈련생 또한 평가 당일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훈련생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합니다. 원격 훈련은 과정 특성상 유선 인터뷰를 주로 진행하게 되며 대표 훈련 과정에 훈련생 명단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무장의로 한 명을 선정하여 전화 인터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신규 기간의 경우 훈련생 인터뷰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훈련기간 자체평가 보고서는 인증평가에서 평가하는 항목을 훈련기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장평가 5개의 항목별 훈련기간이 계획하거나 실행한 내역을 작성하면서 현재 훈련기간의 수준을 스스로 가늠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이 훈련기간이 작성한 자체평가 보고서를 사전에 확인하여 실제 현장평가 시 효율적으로 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체평가 보고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실제 훈련기관에서 증빙 가능한 내용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자체평가 보고서에는 있는 내용이 실제 훈련기관 평가 시 없다면 평가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평가 보고서는 10MB라는 용량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혹 훈련기관에서 너무 적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자체평가 보고서가 화려하고 사진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훈련기간 평가 시 확인되어야 하지만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 위주로 작성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만 전산 시스템 확인 안내사항은 사진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10MB 초과 시 PDF로 만들거나 사진 용량을 줄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의 해상도를 유지하면서 용량을 줄이는 방법은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식에 제시한 내용 외에도 많은 방법이 있으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명은 훈련기관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십니다. 파일명은 연도, 훈련기관 관리번호, 훈련기관명, 자체평가 보고서 순으로 작성하여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체평가 보고서에 훈련기관 구성원의 개인 정보를 작성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름의 일부분을 지워주시고 전화번호나 주민번호 같은 정보는 삭제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관련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은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항목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통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항목은 서약서, 기간정보, 시설평면도, 평가 참여자 명단이 있으며 작성 내용에 따라 평가에 참여하는 인원과 훈련기관의 정보를 작성하거나 자료를 스캔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과정계획서는 신규 기관 같은 경우 어떤 훈련 과정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실적 보유 기간의 경우 실업자 훈련하는 기간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즉 재직자 훈련을 하는 훈련기간은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과정 인정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훈련 인프라 사항은 신규 기간만 작성하는 것으로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을 증빙할 수 있는 내용을 작성 및 증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진단 및 활동 내용은 신규 기간은 향후 운영 계획과 사례를 작성하고 실적 보유 기간은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평가 참여자 명단 작성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장평가 시작 전에 자체평가 보고서에 현장평가 참여자의 신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기간의 전담 인력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전담 인력의 재직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 4대 사회보험 가입서와 근로계약서, 필요할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나 원별 임금 지급 확인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훈련기간은 평가 전에 해당 양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약 명단에 없는 인원이 평가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에는 훈련기간에 재직 사실이 증빙되는 공증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가이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체평가 보고서는 설명의 자료집에 안내된 평가 영역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5가지의 평가 영역, 기관 경영, 훈련 과정 관리, 훈련 인프라, 훈련 전담 인력, 훈련 수행 관리가 있고 그 평가 목적을 확인할 수 있으며 평가 영역의 평가 문항과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훈련 기간은 이를 확인하고 훈련 기간에서 계획하거나 실행한 내역을 작성 방법에 부합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과정 인정 요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원격 훈련 기관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과정 인정 요건입니다. 이 부분이 미충족 시 바로 인증유예 등급이 부여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 사전 검토는 평가위원이 평가시간 단축 및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평가 전 준비된 사항을 작성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서버 사양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다수의 스펙, IP들을 기입해 주시고 네트워크 구성도를 그리셔서 평가위원이 빠른 시간 내에 기관의 서버 구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전산 장비 구축을 어떻게 임대해야 했는지, 구매해야 했는지, 네트워크 등을 구축하기 위한 계약을 어떻게 해야 했는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백업 정책은 어떻게 수립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에 대하여 요약하여 작성하여 주시면 되시고, 보안도 전산 장비처럼 설치했거나 계약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DB서버, DBMS, DNS 환경, 무정전 전원장치, 암호화, LMS 플랫폼이 모두 예시에 있는 내용을 평가위원이 확인할 수 있는 계약 자료, 라이센스를 확인하여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내용 및 사진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LMS 플랫폼은 각각의 모듈별로 모두 작성하여 주시고 이는 향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될 예정이니 정확히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작성이 잘못되어 생기는 불이익은 직업능력 심사평가원에서 책임지지 않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는 모두 현장평가 시에 비교 확인할 예정이니 현장평가 전에 변경이 있는 경우 평가위원에게 반드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